요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고양이가 자신의 털을 정리하기 위해서 몸을 핥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이걸 그루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성범죄 앞에 붙으면 미성년자를 다독이고 심리적으로 돈독한 상태를 만든 뒤에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네, 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온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웅희 캐스터, 광주 여성민우회 박다현 성폭력 상담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그루밍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 자주 접하게 되는데, 소장님 우선 이 미성년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이 되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루밍은 친밀함과 지지 표현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성착취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된 방식입니다. 그루밍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든 채팅이든 소통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오프라인 친구들과도 온라인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온라인 소통은 우리 생활 속에 당연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네. 청소년 피해자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메신저나 채팅 어플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됩니다.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에서는 92.5%의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을 직접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또한 2019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실태 조사에 보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위험 인식은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95.9%가 위험하다, 중학생은 93.3%, 고등학생은 평균 87%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들은 손쉽게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보호, 동의와 경계, 그루밍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접속하는 모든 청소년이 그루밍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성폭력 상담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많은 사례들을 좀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광주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SNS 메신저나 채팅 어플을 통해서 가해자들이 접근을 하고 청소년들과 연인 관계를 설정해서 성적 대화를 이어갑니다. 네. 도중에 또 증거인멸이 용이한 어플로 피해자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이름, 학교나 학원, 주소 등에 관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성적 촬영물을 요구합니다. 성적 촬영물 요구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강도가 높아집니다. 네. 가해자가 원하는 내용의 촬영물을 또 보내지 않으면 앞서 보낸 촬영물과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차례 성적 촬영물을 전송한 피해 사례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또는 가해자가 경찰이나 변호사를 사칭해서 이미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요청을 하면서 개인정보와 그다음에 증거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보낸 증거가 또 다른 성착취를 위해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네. 수사 기간도 길어지고 또 가해자가 1인이 아닌 조직적 범죄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반 어플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한웅희 캐스터가 시민들을 만나봤죠? 네, 학교나 학원 선생님 혹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 그리고 랜덤 채팅 앱이나 혹은 SNS를 통해 시작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작년 정부가 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95.9%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만큼 이런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또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아동 청소년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1년간 미성년자 성폭행과 신체 학대를 일삼던 태권도 관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2020년 당시 15살이었던 남학생 제자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부방 여교사가 최근에서야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진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15살 남학생과 28살 공부방 여교사의 문자 내용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의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루밍 성범죄. 최근에는 SNS나 랜덤 채팅 어플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794명 중 92.5%가 나는 낯선 이성으로부터 직접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가 4학년 때 휴대폰을 사줬거든요. 친구들은 휴대폰 게임을 하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이제 소외감이 느껴진다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하교를 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주게 됐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런 채팅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로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도 혹시 저럴까? 그런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네, 아이가 또 그런 거에 아무래도 자꾸 노출이 되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한 번씩 떠올릴 수도 있고 네, 접근성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 친구들은 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어떤 걸 취한다고 해도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의 판단이 모호해서 일단 요즘 들어서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은 진짜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요즘 약간 인터넷 기술 이런 게 좋아지기도 하고 익명성도 많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짓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사실 익명 앱만 봐도 그 주동자를 찾기가 힘드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당당하게 범죄자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요. 주변의 사례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채팅 어플을 사용한다면? 네. 채팅으로 만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좀 자기 걸 봐달라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가시화가 된 거지. 저는 청소년이었을 때 랜덤 채팅 어플이라거나 이런 걸 몇 번 해봤었거든요. 그냥 처음에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안녕 얘기하다가 근데 뭐 볼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만약에 랜덤 채팅을 한 10사람과 대화를 한다 했을 때 7, 8명은 그러지 않나. 무서운 거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거기에 점점 익숙해져요. 또 이러네, 또 이런 사람 걸렸네.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SNS나 채팅 어플을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언제 어디서든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을 할 수 있기에 범죄의식 없이 더 쉽게 접근하는 가해자들. 그루밍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대한민국 분위기를 봤을 때 이제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너무 대다수여서 이제 뭔가 좀 처벌을 좀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범죄를 아예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질렀을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을 좀 이제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이러이러한 단어를 썼어. 그러면 너희들 언제든 얘기해줘. 하고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숙지나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범위가 성범죄인 이 기준을 딱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죠. 학교에서도. 맞아요. 네, 사실 교육은 하긴 하는데 쉽게 뭐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이제 그런 방들을 만들 때 그런 걸 좀 더 단속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교육을 하는 것보다. 우리 강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성폭력을 예방하기에 역할극을 활용한 성인권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상황극을 만들어서
성폭력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는 사안 유형에 맞는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단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원하고 그루밍 성범죄는 은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가치관이 성립되지 못한 미성년자들에게는 사전 예방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법 세분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네, 특히 기술이 발전할수록 앱도 다양하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웅희 캐스터가 직접 이 랜덤 채팅 앱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제가 직접 랜덤 채팅 앱을 설치를 하고 5분 만에 10명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5분 만에 그 10명 중 7명은 상대방이 여성인지 확인한 후 곧바로 스스럼 없이 성희롱성 발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50만 회가 넘는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적 실태가 굉장히 무방비하게 드러나는데 앱스토어에 있는 다른 앱들을 생각을 하면 청소년들이 이런 환경에 너무 쉽게 노출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 영상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런 발언들이 좀 익숙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루밍을 당하면서도 좀 당하는 줄 모르게 되는,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청소년들이 이게 좀 잘못됐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나요? 그루밍은 실질적인 성착취 단계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마치 친구나 연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 피해 시에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많고요. 소통하고 있는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경계심 없이 지내다가 원치 않는 요구가 계속되거나 또 협박을 받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루밍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그루밍의 복잡한 과정과 특징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청소년의 욕구나 취약점을 정확히 간파해서 고민 상담이나 도움, 물질적 보상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의존성을 키웁니다. 네. 또한 접근 경로가 SNS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 쉬운 반면에 가해자는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등의 거짓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와 소통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일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게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직접 채팅을 해서 상대방에게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얘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요. 청소년들이 이후 또 가해자와의 성적 대화와 그 행동을 연인 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행위로 학습시키거나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거나 부모나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루밍은 청소년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려서 그 신뢰를 얻어 성착취를 조정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해자를 좋아한다고 느끼게도 합니다. 이렇게 그루밍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된 방식으로 아동 청소년의 그 자발적 참여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자발적 참여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성범죄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됐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면 피해자나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녀가 그루밍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루밍 범죄에 노출된 것이지 청소년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해결하는 일에 부모님이 지지 체계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채팅방을 나온다거나 또는 성적 촬영물 등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지우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성적 촬영물 피해가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는 그루밍에 대한 처벌 조항이 2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11조에는 아동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을 지시하거나 또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적 촬영물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그루밍을 인지하셨다면 신속하게 신고하시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소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촬영물을 직접 찍어서 전송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상담소에 연락을 하시면 상담 및 의료 지원과 또 삭제 지원 및 신고 등에 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루밍 성범죄를 범죄 행위라고 인식하는 것,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온라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잡는 과정이 좀 더 까다롭고 복잡할 것 같은데요. 현행법상 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청소년 성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1년 9월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어떤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혹은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주변 어른들의 노력들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소장님,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루밍 범죄는 가해자가 청소년한테 빌미를 주어서 부모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열하는 방법보다는 일상적으로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부모가 지지 체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문화를 즐기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기. 둘째, 또 SNS가 전체 공개라면 낯선 사람의 접근이 용이함으로 좀 주의하기. 셋째, 실제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질 시에는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의사항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어른들의 당부이지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청소년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친밀함과 신뢰감을 형성한 관계에서 거절을 하기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 그루밍 성범죄에 관해서 무엇보다 청소년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